안녕하세요. MVP만 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옷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 비만 부위를 빠르게 해결하는 지방 분해 주사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지방의 크기와 숫자가 동시에 없어져서 굳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간혹 제가 타병원에서 울퉁불퉁해지거나 또는 덜 빠진 상태로 환자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 윤곽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지방 분해 주사를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귤 껍질처럼 뭉친 지방 노폐물 덩어리들이 바로 이 셀룰라이트인데요. 특히 이제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지방을 하게 되면은 일부는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얇은 층의 셀룰라이트는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약 처방 같은 경우는 체중을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 지방 분해 주사나 또는 관리 프로그램, 바로 엘사랄지, 지팡 또는 지방 흡입,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중 감소를 원하시면 다이어트 약물을, 체형 관리를 원하시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둘 다 원하시잖아요. 환자분들은 체중도 빠지길 원하고 체형 관리도 원하시고, 그래서 지방 분해 주사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체형 관리를 하고 라인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약물과 주사를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죠. 운동이나 식단 또는 약 가지고는 잘 안 빠지는 부분 비만들은 지방 분해 주사가 효과가 있겠습니다. 부분 비만증은 지방 분해 주사, 예를 들면은 S라인이랄지 지팡 주사랄지 또 엘사 주사, 특정 지방 분해 주사 요법을 국소 부위에 놓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안 빠지는 것들을 빼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00% 요요가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지방 흡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멈춰서 살을 다시 쪄버린다면 다시 그 지방이 돌아가서 제자리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분해 주사를 하고 나서 그 녹은 지방을 배출시키는 작업, 그걸 병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건 이제 병원마다 주사 기법의 노하우들이 다 틀리거든요. 아니면 그 주사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효과나 지속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센 주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어떤 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주일 단위로 맞지 않으셔도 되지만, 또 아주 약한 주사 같은 경우는 지속 기간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꾸준히 맞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한 일주일에 한 번부터 또는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놓는 주사의 간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부위만 부분 비만인 분들은 다 지방 흡입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도 비만은 답이 없습니다. 일단 고도 비만은 지방 흡입을 하더라도 라인이 안 생깁니다.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해서 체형 라인이 드러나고 있을 때 지방 흡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지방 분해 주사를 하고 나서 배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약물로 배출을 돕는 성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운동을 통해서 땀이나 소변이나 또는 열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고주파랄지 초음파 관리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배출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비만약을 저희가 오랫동안 드신 분들을 보면 내성이 생겨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을 써도 몸무게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분해 주사는 직접 원하는 특정 부위에 주사를 놔서 그 부분만의 지방을 분해시키고 파괴를 유도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출렁거리는 살들은 이런 지방 분해 주사로 빼는 게 아니고요, 달라붙도록 하거나 리프팅을 시키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이팅 시켜준다거나 또는 리프팅 시키는 그런 기계 관리, 출산 후랄지 튼살 또는 늘어진 아랫뱃살, 이런 것들을 리프팅 시켜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굴 껍질이 딱딱하게 뭉쳐 보이는 것들이 이런 셀룰라이트라고 그래요. 이런 셀룰라이트들은 깨트리는 것이지 어떤 녹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림프순환이랄지 또는 미세 혈류순환을 촉진시키는 주사나 관리를 병행하면서 배출을 유도시키는 게 바로 이 셀룰라이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비만약 성분으로 인해서 탈모 유발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영양 불균형을 부르는 과도한 단식이나 절식,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본인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얘들은, 이 두 가지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로 직접적으로 지방 파괴를 시킨 후에 이러한 초음파 기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관리를 통해서 라인을 예쁘게 골라주고 잡아주는 게, 이게 가장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요건 이제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비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은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약 제제에도 밥맛을 잡아주는 식욕 억제제도 있고 또 운동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제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제된 제약회사 약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생약 제제들은 더욱더 약물 독성학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은 이게 약들이 대부분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간 독성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한약이 조금 더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런 한약제제,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제를 드시고 간 독성이 와서 입원해서 간 수치가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던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봐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효과적인데요, 조금 더 안전성에서는 한약보다는 양약이 더 검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